잔잔한 전통음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복당의 편을 공식적으로. 네. 참,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참 이 교통방송 팀들 정말 잔인하네요. 네? 그래도 한 20여일 만에 그 많은 방송 언론 지면에서 예. 제가 사실상 저 개인 인생을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지금 뭐 철새 타령입니까? 새 타령이? 아니 이제 조류에 관한 어떤 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에서 백로처럼 독야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욕도 먹지 않고 또 어찌 보면 편안하게 정치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상 앞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마는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사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정당이겠습니까?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심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사실상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진실한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이걸 감성적인 언어나 또 뭐 내 자신의 자아적인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포장하거나 또 말의 성찬으로서 결코 나는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 마주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게 말 저 친구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지원 받으면서 대학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면은 저 친구를 별로 감동하고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행편 극복하고 유학 가서 사실상 미국인들의 시신을 닦아내면서 영안실에서 그 유학비를 조달하면서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 딸이나 아들 아직도 제대로 아빠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못난 애비가 됐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저를 만들어준 이 보수 정당의 삼선임으로서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 끼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막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처럼 수구가 아니라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진심으로 꿈꿉니다. 박근혜가 보수를 버리고 저를 탄압했지만은 나는 결코 보수를 저버리고 박근혜의 제왕적 대통령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저 자신을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은 탄압받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게 제가 낫는 길이지. 이제 9년 10년 동안 고생한 저 정치에 제가 어떻게 연정의 대상이 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무 실리도 없고 이렇게 요거를 얻어먹는 판단과 결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때? 저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데 마음의 안도를 가집니다. 여전히 저희 자식들은 지 아버지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오늘 우연찮게 양복 안주머니에 이게 80년대 초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2층 높이의 대형 담퍼 트럭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하루 10시간, 14시간 노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처절한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남은 정치 정말 보수가 핵실하고 다시 사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가족도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유권자가 설득이 될까요? 이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당의 사선 의원님,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한마디 해 주시죠. 저희가 원래는 음악을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서 그래도 음악은 틀게요. 좀 이따가. 예. 정권 교체가 되고서 우리 보좌관들이 저를 심각하게 보자고 하더니요. 예. 산불. 여당 중진으로서 세 가지를 하셔서는 안 된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이 품격 없는 언어 이거 자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에도 제가 여당 중진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로 제가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성태 의원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예. 뉴스공장 예. 700만 청취자들이 우습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이러시면은 뉴스공장 이 청취자들이 아마 김성태 의원님 출연 금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병우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이 웃음냐?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여든 야든 이제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 이참에 저 역시도 내가 과연 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가. 그런 또 저 스스로도 또 성찰해보는 그런 생각을 김성태 의원님을 통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때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당의 지지율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동시에 얘기하다 보니까 판단을 미스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 갔는데 생각과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니까 후회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후회되진 않으세요? 자, 제가 대선을 약 열흘 앞두기 전입니다. 네. 한 열흘도 아니죠. 한 일주일 정도 앞두기 전인데 세상이 앞으로 일주일 위면 바뀐다는 사실을 그래도 정치를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시민사회 노동운동 하면서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정권은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더블 스코어 이상 무려 3배, 4배의 지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것을 누가 믿고 있겠습니까? 무능하고 탐욕에 찬 그런 최순실 일가들과 국정농단을 일삼은 권력이 어떻게 또 권력을 다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그런 세력들이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호의했던 세력들이 자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들과 싸우는 게 내가 정치적으로 가장 해야 될 우선적인 길이었지. 자유한국당을 살리러 가신 거라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100일입니다. 정확하게 100일 만에 결심을 한 건데 바른정당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비판을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은 결코 아니었다. 근데 그 당이 이제 개선의 여지가. 밖에서 아무리 계획 보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주창했지만은 국민들은 우리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김성태 의원님. 특히 보수 지지층에서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죠. 김성태 의원님. 그런 불편한 진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저로서는 저 양심상. 근데 자유한국당에 돌아가셔서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그 12분이 바꿀 만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기사가 며칠 전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김우중 공장장 뭐 다 친한 분들이죠. 며칠 전에 기사입니다. 이분이 쓴 기사에 이재호는 잡아놓고 김성태는 공천 안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수첩에 적힌 내용이에요. 제가 박근혜 정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 앞에.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지내면서 정권이 뻔히 넘어가는 그 형편없는 국민의 80%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 정당에서 내가 뭘 얻어먹을 게 있고 뭘 바랄 게 있고 무슨 뭐 고위 당직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거기 왜 갔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거예요.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대선을 입주를 앞두고 국민들의 바람은 제가 어긋났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길이 호가호위하고 아까 말한 세타령에서 철새라는 것은 양지 바르고 따뜻한 곳에 겨울에 먹을 게 많은데 피해가는 게 철새입니다. 둥지 찾아가는 거죠. 나는 그 둥지가 어떻게 보면은 썩고 문드러지고 비바람 태풍 몰아치면 금방 날아갈 그런 둥지입니다. 말씀할 기회가 워낙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할 기회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계속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족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더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내부에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고 정당을 만드는데 100일 만에 똑같은 이유로 바른정당으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하겠다고 돌아가니까 100일로는 실험으로도 짧고 실제.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돌아간 12분에 대해서 그 정말 진정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정말 처참하게 망가지고 형편없는 그 정당이 처음에는 귀족들을 대변하는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 보수당이 300년의 맥락을 이어가는 것은 망가지고 깨지면서 산업화를 가지면서 그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대러 진보 정당, 노동당 이런 자유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영국 국민을 변화시켰죠. 저는 절대 오늘 안민석 의원 저 앞에 계십니다마는 지난 9년 전에 친노를 패적이라고 우리는 규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친노 그룹이 9년 전에 스스로 패족을 선언하면서 비우고 물러났죠. 그런 가감한 정치적 결단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어낸 미끄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처럼 3년여 동안
이 최순실 일가들의 국정농단을 파헤치기 위한 저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무너진 거고 보수 정당 최대의 대한민국 헌정 70년사에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33명이 만든 이 바른정당에서 새로운 개혁적 보수 이걸 가져가면은 이거 소멸시키면 끝나겠죠. 저는 그런데 100일 만에 판단하고 내린 결정은 절대 이 보수의 본류인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의 내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헌정사에서 이 당이 없어질 당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했어. 그렇다면은 들어가서 싸우고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 여론조사,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붙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계속 올라가고 바른정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이 이제 맞으려면 의원님의 판단이 맞으려면 자유한국당을 보수층이 계속 지지하고 굳건하게 지켜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전될 수도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또 그 판단도 명분을 잃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권하고 연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당입니다. 또 대상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자신이 마지막까지 결심행거리는 겁니다. 내가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정권의 파트너십 연정 대상의 정당원으로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저 망해가지고 볼품없는 저 정당에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비록 요도 묻고 힘든 길이지만은 그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바른정당에 있는 게 훨씬 더 힘든 길 아니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장장, 지금 바른정당 요도 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좀 김성태 의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 하시든 간에 이게 참 곤혹스럽고 이게 잔인한 시간이니까 네. 이 정도 이제 반성문은 제출을 하신 걸로 다소 좀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정치를 만약 계속 하실 거면 어쨌든 일군의 유권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해야, 다는 아니더라도 해든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판단과 결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과 정말 이 개혁보수가 진보와 개혁보수가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그 길을 가시든지 진정으로 개혁보수를 계속 외치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면은 자유한국당에서 함께 싸우고 싶습니다. 이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화하면서 눈 감고 호가호해했던 그런 세력들도 아직 있습니다. 싸워야 되죠. 우리가 자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면서 저 정당 예면하고 배척만 하면 우리 보수 정치는 책임 역할을 다하고 개혁 보수 외침이 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에게 아둔한 아버지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김성태 의원님 반성문은 짧고 간결할수록 좋은 반성문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가족도 잘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유권자가 설득이 될까요? 이 이유로? 그렇습니다. 여당의 사선 의원님 방송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분으로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원래는 음악을 준비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슬픈 목소리를 말씀하시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서 그래도 음악은 틀게요. 좀 이따가. 예. 정권 교체가 되고서 우리 보좌관들이 저를 심각하게 보자고 하더니요. 예. 산불. 여당 중진으로서 세 가지를 하셔서는 안 된다.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더 이상 이 품격 없는 언어 이거 자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해서 김성태 의원님 저 말씀에도 제가 여당 중진으로서 품격 있는 언어로 제가 좀 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성태 의원님. 국민들이 우습습니까? 예. 뉴스공장 예. 700만 청취자들이 우습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아무튼 한 번 더 이러시면은 뉴스공장 다는 것은 보수를 계획하고 한편으로는 보수를 핵신하면서 이 기울어진 진보 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이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사실상 지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좀 진실한 고백을 좀 하고자 합니다. 바른정당이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 맨피용 정당은 됐지만은 진정한 보수의 바람을 담아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저는 자인합니다. 이걸 감성적인 언어나 또 뭐 내 자신의 자아적인 어떤 비판을 통해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포장하거나 또 말의 성찬으로서 결코 나는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 마주 앉아 계신 안민석 의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게 만일 저 친구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지원 받으면서 대학 미국에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았다면은 저 친구를 별로 감동하고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행편 극복하고 유학 가서 사실상 미국인들의 시신을 닦아내면서 영안실에서 그 유학비를 조달하면서 성공한 정치인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잔잔한 전통음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자,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복당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복당의 편을 공식적으로. 네. 참,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참 이 교통방송 팀들 정말 잔인하네요. 네? 그래도 한 20여일 만에 그 많은 방송 언론 지면에서 네. 제가 사실상, 저 개인 인생을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힘든 시간 보냈는데 지금 뭐 철새 타령입니까? 새 타령이? 아니, 이제 조류에 관한 어떤. 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에서 백로처럼 독야청청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욕도 먹지 않고 또 어찌 보면 편안하게 정치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사실상 앞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마는 많은 야당 동료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사실상의 입당 제의도 수차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무슨 호사를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릴 정당이겠습니까? 사실상 다 망해가는 그 정당에 제가 이런 결심을 병든 보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자유한국당을 저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저 딸이나 아들 아직도 제대로 아빠 쳐다보지 못하는 그 못난 애비가 됐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저를 만들어준 이 보수 정당의 삼선인으로서 아무리 못난 부모고 이제 치매까지 걸린 그 부모를 나는 잘나고 똑똑했다고 자부하면서 부모 내팽개치면서 내 출세길 걷는 막 그 길은 저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처럼 수구가 아니라 핵심을 상징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진심으로 꿈꿉니다. 박근혜가 보수를 버리고 저를 탄압했지만은 나는 결코 보수를 저버리고 박근혜 제왕적 대통령에 저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세상이 변했다고 저 자신을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은 탄압받고 고생해야 됩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게 제가 낫는 길이지. 이제 9년 10년 동안 고생한 저 정치에 제가 어떻게 연정의 대상이 되고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이지 못하고 아무 실리도 없고 이렇게 요거를 얻어묻는 판단과 결심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때? 저는 뭐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데 마음의 안도를 가집니다. 여전히 저희 자식들은 제 아버지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지만은 제가 오늘 우연찮게 양복 안주머니에 이게 80년대 초에 중동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2층 높이의 대형 단포 트럭입니다. 이 운전대를 잡고 하루 10시간, 14시간 노동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이 처절한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가 가슴에 품고 제가 남은 정치 정말 보수가 핵실하고 다시 사는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